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11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하나오션 또 너무나 중요한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될 거고, 금요일 날 5.82%로 또 크게 급락이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또 60선 이탈 또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아직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 또한 그러니까 조선 쪽에 대한 재료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은데, 그런 재료들은 지금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에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이 시장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이라는 건 이제 지수고, 이 지수라는 건또 미 선물 시장 나스닥,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도 현재 방향성을 지금 거의 똑같이 만들어 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분명 언론이나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호재들도 많고 기대감도 많고 너무나 좋은데, 결국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돌아서지 못하면 주가도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 추세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번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도 이거는 저점 바닥 리테스트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게 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말간 어떤 나스닥에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고,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와 줄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했을 때 하나오션 주가는 또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고, 만약 하나오션을 저 박프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또 가장 클지, 우리가 이런 걸 시장의 분석과 또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연말까지 저는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일단 미 시장을 보면 나스닥장을 볼게요. 나스닥이 이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마감이 3주 연속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물론 마지막 이제 어제 어느 정도의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이 그래도 브레이크는 걸렸다. 근데 이 정도로 이게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있을 미 선물 시장, 오전 장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 선물 시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할 건데, 도대체 장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조선, 방산 이쪽 섹터잖아, 우리 하나오션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쪽 섹터를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오션 또한 이 AI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섹터가 다른 섹터들마저도 상승과 하락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면, 최근 하락이 크게 왔던 거 우리나라 금요일 날, 결국 이것 때문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매출이 알고 보니 이 매출 채권이 많더라. 이 매출 채권이 많다라는 건, 그러니까 매출이 잡히긴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외상이라는 거죠, 외상. 그리고 재고 자산도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AI 버블론, AI 거품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플러스 금리 인하가 이제 12월 달에 있죠. 그런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공포감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연방 셧다운이 종료가 되긴 했는데 연방 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종료가 되긴 했는데 그동안의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확실히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건 결국에 악재보다 이런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어느 정도 이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반등을 만들어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런 흐름과 함께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아직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주긴 했는데 이 추세가 완전히 돌아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아직은 모른다는 거지.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된다. 결국에 불확실성에 대해선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이 누가 샀고 기관이 누가 사고 있고 개인이 누가 사고 있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고점 단계에서 이 지수가 눌릴 때마다 개인들이 미수 신용 거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수 신용이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 반대 매매 터지면서 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저는 그 패닉셀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차트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볼게요. 하나오션. 하나오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좀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나왔던 이 장기적인 파동,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파동에서의 3파 고점 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3파 고점 단계에 대한 조정 뒤에 나오는 한 번의 상승, 그리고 이 한 번의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나오는 조정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최소 여기 라인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저도 여기 저점 라인이 깨지면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라인이 깨지고 우리 목표가가 온다 한들 우리가 이 자리가 거의 80%가 넘는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 자리가 안 온다고 하면 그냥 들고 있는 물량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5파 고점 단계에 대한 시그널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이런 등락폭들을 계속 만들면서 기회를 찾아갈 거고 이러한 등락폭들을 우리가 대처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군가는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 200%더 크게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자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던 아니면 타점 영상을 좀 빠르게 찍어서라도 딱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이게 평일이고 다들 일하시고 자영업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제때제때 찾아보기가 힘들고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먼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정확한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기 번호로 저에게 하나오션의 오션 네 하나오션의 오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커피 쿠폰이나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제가 대가를 받으면 안 되거든. 다 처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감사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오션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다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등 시도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뭐 이런저런 매매법, 뭐 재무제표 보고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는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오션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 나가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